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죽음의 본능이 올라왔다. 이렇게 내가 주장을 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 사회가 지난 40년간에 갑자기 죽음의 본능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늘 우리가 한국 사회 분석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1961년대부터 일어난 이 박정희 장군의 근대화는 박정희 장군의 근대화 운동은 가난의 한풀이 운동이었다 하는 것은 여러 골백분 말한 바와 같습니다. 가난의 한풀이 운동이다. 가난의 한을 푸는 운동이다. 그래서 한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아다시피 마음 밑바탕에 있어요. 한국인들이 조선왕조 500년, 단군왕금 이래 4000년 동안 쌓여있는 것이 한입니다. 이게 한인데 이것이 박정희 장군에 와서 처음으로 이 한국인들의 가난의 한을 풀었어요. 가난의 한을 갖다가 뽐뿌를 해가지고 위로 뿜어내게 만든 내가 알기로는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그 전에도 임진왜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박정희 장군이 한국인들의 수백 년, 수천 년 쌓인 한을 맨 밑에다 호수를 대고 뿜어 올린 것은 박정희 장군의 대사건이었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지 않게 보는 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떨까요? 우리 맞는 말인가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지는 않죠. 그래서 이 가난의 한을 그럼 박정희 장군이 그러면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그랬느냐? 어째서 박정희만이 그래 풀 수 있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그래 할 수 있는 건 6.25 전쟁이라는 것이 6.25 김일성 남침 전쟁 때문에 모든 한국이 쑥대밭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쑥대밭이 다 되고 건물 다 부사주고 가족 제도 다 무너지고 피랑간이라고 뿔뿔이 헤어지고 북한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나마 남아오던 문화적 정신적인 것이 전부 요동친 것이 6.25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박정희 장군이 가난의 한풀이를 한 근대화 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인들의 미국 유학으로 인해서 우수한 군인들이 그때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이때 군인들이 미국 가서 배운 것은 행정학, 인사행정 이론, 그 다음에 작전 개념, 이걸 생전 우리가 몰랐는데 미국 가서 군인들이 그걸 배웠습니다. 지금 현재로 말하자면 70대 후반 이런 군인들이 가가지고 작전 개념과 행정하는 이런 걸 배워가지고 왔기 때문에 박정희 장군이 근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요. 한 가지 더 합한다면 박정희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희가 아니었더라면 다른 사람 못해요. 박정희의 성격 특징 때문에 나는 가능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후에 김영삼신이 누구니 모두 민주화했다는 사람들은 아직껏 아무라도 그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입니다. 박정희가 아니었던들 절대 나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박정희는 성격적 특징 때문에 근대화를 하고 한풀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풀이 운동이 성공한 이유는 한만 그냥 우로 뽑아내면은 우리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박정희는 한풀이를 하되 작전 마인드를 가지고 했습니다. 작전 마인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근대화가 성공된 것입니다.
참으로 박정희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다고 나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박정희와 근대화는 작전 마인드가 있어서 항상 조정 속에서 발전을 해온 거죠. 조정 속에서 발전. 그래서 박정희는 늘 비 오는 날에도 청와대 뜰에 나와서 감사해 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또 현소에 가서도 그림을 그리고, 무슨 그림이냐 하면 경부 고속도로를 어디로 놓나, 어디다가 공장을 짓나, 또 어디다가 수출 단지를 만드나, 그걸 한 분이 박정희 장군이었기 때문에 근대화는 성공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한 근본적 원동력이 여기에 있었다고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래 봅니다. 또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정희의 근대화는 한국인들의 밑바탕에 있는 한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밑바탕에 있는 게 올라온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좀 참고 있어도 될 걸 막 떠올리는, 다시 말하자면은 참지 못하는 성격이 형성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콩 하나 가지고 8사람이 갈라먹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보면, 근대화한데 보면 참지 못해,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이 오늘날 죽음의 본능과 연결되는 이런 현상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오는 이 민주화 운동도 한국인들로 하여금 참지 못하고 공격적이 되고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화 운동 때는 나라 걱정을 하질 않았어요.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도 난 안 했다고 봐요. 뭐 서양이 하라 하니까 민주화 운동을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 운동은 주로 어떤 운동이었나요?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나요? 예? 예. 그러니까 소위 군사 독재를 쳐부시자 하는 게 민주화 운동이었다. 군사 독재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저걸 쳐부시고 때리 부셔야 우리가 한 자리 한다, 저거부터 쳐부셔보자, 이러니까 한 것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나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민주화 운동은 뭐냐? 박정희 시대에 형성된 그런 질서를 파괴하고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전부 파괴하고 다 때리 부시자 한 것이 민주화 운동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신분석적으로 말하자면 에디푸스 콤플렉스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에디푸스 콤플렉스. 프로이트는 에디푸스 콤플렉스 있으면 노이로제가 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에 전 한국인들이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만발하는 그런 개시점이 됐다.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만발하는. 다시 말하자면 에디푸스 콤플렉스는 뭐냐? 웃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봅니까? 존경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웃사람을 경멸하고 대학 총장을 어떻게 합니까? 총장을 대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예? 밀가루를 뿌리고 머리에. 밀가루. 또 기업의
사장을 존경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미워하고 똥을 뿌리고 이래 그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 전반적인. 그리고 다시 말하면 민주화 때부터 한국 사회는 전반적인 에디푸스 콤플렉스의 만발이 현재 이 시점까지 오고 있다고 나는 봐요. 이 시점까지. 그런데 다만 다른 것은 1993년부터 1998년 김영삼 정권 때는 주로 이 반발하는 에디푸스 콤플렉스 현상이 어디를 주로 향했나요? 지금 우리가 보면이니까. 주로 이것은 군사 독재를 향했던 것입니다. 군사 독재. 군사 독재를 때려부시자. 여기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어. 그리고 김영삼 정부 5년 내내 한 짓은 군사 독재를 부시니까 하나에 때려부시자. 또 뭡니까? 예? 중앙청. 예? 중앙청 부시기. 중앙청 때려부시기.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 남산 때려부시기. 또 이런 군사 독재를 때려부수는데 신나게 하다가 나중에 IMF를 맞고 한 것이 김영삼 정부.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왔죠. 98년에서 언제까지인고? 2003년까지 왔죠. 그럼 김대중 정부는 뭐냐?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만반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김대중 정부도 대한민국에 그동안에 쌓아놓은 걸 모조리 때리부시는데 초점을 다한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물론 뭐 군사 이거는 기본으로 군인들을 때리부신 건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국군의 주적 개념을 없앴죠. 주적 개념을 없앴어. 대한민국 군인의 적을, 원래 대한민국의 국군의 적은 누굽니까? 주적은 북한 공산당인데 그걸 없애버렸어. 그래 다시 하면 군인은 그것들은 쓸데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굴 부쉈습니까? 재벌들 갖다가 서서히 멍들어서 폭삭망하도록 유도된 것이. 제일 대표적으로 당한 것이 현대. 너가 살아나가려면 북한에 갖다 주라. 이래가지고 막 돈을 빼고 소를 가져가게 하고 별 짓을 다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또 불이 덜 풀리니까 역대 대한민국의 정권들을 모조리 또 파괴하고 때리는 짓을 한 것인데, 그 대한민국 그동안의 정권은 전부 나쁘다. 여기에 초점을 구해서 한 것이 무슨 위원회더라? 위원회를 많이 만들었는데 무슨 위원회죠? 예? 제2건국위원회. 우리나라는 생겨났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그래서 제2건국위원회를 만들고 또 무슨 위원회를 만들었죠? 예? 부패방지위원회. 이것도 그래요. 우리가 부패한 것은 전 정권들의 나쁜 것이다. 그래 부패방지위원회. 또 무슨 위원회입니까? 의문사위원회라고 있죠. 예? 그동안에 죽은 사람은 정권이 다 때려 죽인 기다 해가지고 역대 지뢰간 걸 막 지리산 문제이며 전부 꺼내가지고 매일 그 짓을 하고 있어. 역대 정권이 이렇게 나쁘게 했다. 뭐 그래가지고 실을 없듯이 하고 있어. 그리고 뭐 제주도 사건 이래가지고 도망간 암흑에는 숨을 곳이 없었도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예?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 하면 치가 떨리도록 만드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문사위원회. 그래서 위원회만 잔뜩 또 인권위원회인가 뭐도 만들었잖아. 인권위원회. 이래가지고는 역대 지나간 정권의 나쁜 것을 캐고 캐자 하는 게 이 짓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했나? 대한민국은
아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소리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싫어하니까 김구 선생을 갖다가 난데없이 올려요. 김구 선생. 그래, 김구 선생 무슨 추모위원회, 또 김구 선생 찬양위원회, 또 김구 선생 무슨 통일이념위원회 막 생겨가지고 현재 김구 선생 찬양하는 것으로 평양에서 이번에 대회가 있다 하네요. 대회가.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저희는 뭐냐? 이 김구 선생은 물론 존경할 만한 우리의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선집에 보면은 처음에 김일성이 나온 연설문에 보면 김구를 화적단 같은 놈이라고 해놨어요. 화적단 같은 놈. 그래서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은 싹 까뭇했지만서도 이제 그러다가 60년대 어제 지난주에 오셨던 이기택 총재니 학생들이 데모하는 걸 보고 가만히 구호를 보니까 부르짖는 게 민족주의를 부르짖거든. 학생들이 민주화하자,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니까 저가 연구를 했어. 그러면 남한의 학생들을 선동하고 젊은이들을 선동하려면 어찌해야 되겠나 하고 만들어낸 작품이 김구입니다. 김구 선생을 만들어가지고 최은희를 납치해가지고는 김구 선생을 갖다가 영화화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숙대 뒤에 그 무슨 동이라 하더라, 숙대 있는 데를. 예? 효창동에 그 영화가 비밀리에 와가지고 대학생들이 다 봐요. 그 북한에서 만든 김구 선생의 영화가 한말로 말하자면 김구가 북한에 와가지고 자기가 독립을 한 왕초인데 김일성 장군님을 보자. 참말로 애국자는 당신이로소이다. 이래가지고 상해에서 가지고 있던 옥새를 독립군에 이걸 갖다가 김일성한테 바치는 장면이 나온답니다. 나도 보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장군님이 차라리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시라고 그런 허무맹랑한 것을 해가지고 남한에 그걸 이제 대학생들이 보고 피를 막 토하고 이런 위대한 김구 선생을 누가 죽였나? 이승만이가 죽였다.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등식이 성립돼도 심리전에 기가 찬 심리전을 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대학에 내려오고 있고 그런 걸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DJ 정권에 와서 김구 선생 위원회가 그래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끝이지 않아. DJ 정부 때는 한 거는 이 썩은 대한민국을 또 썩은 군인과 썩은 경찰을 뒤에서 도운 게 누구냐? 미군이다. 미군. 그래서 미군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DJ 정부부터. 그것도 그냥 공격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찾고 연구를 시켜가지고 미군이 나쁜 짓을 한 건 다 찾아내라 해가지고 6.25 때부터 했구나. 이래가지고 무슨 사건입니까? 노걸리 사건. 노걸리. 또 여기서 내려와서 한강 독극물이다 해가지고 크라이막스를 친 거는 뭐죠? 매향리도 쳤고 그 다음에 동두천에 무슨 뭐시더라 이름이 여중생 미군이 살해했다 이래가지고 촛불 시위까지 해가지고 크라이막스를 쳤죠.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뭐냐? 에디푸스 콤플렉스 현상이 김영삼 정부에는 군부를 때리잡는 대로 향하고 김대중 정권은 한수를 더 떠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서 죄를 뿌리는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묘하게 또 지역 감정을 이용하고 그 지역을 분열시키고 이런 짓을
내가 너무 좀 과격하게 말하나요? 일리가 있나요? 과격하게 말한다면 손 들어보죠. 예? 흥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대로 말했다는 손 들어보죠. 예. 그래서 그거는 나는 흥분하게 들릴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룩한 조국을 이렇게 때리 부순 데 대한 이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2003년 예? 2월날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짓을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더 심화됐어 한층. 이번에는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군을 다 때리 부쉈고 또 재벌도 때리고 김대중 정권에 와서는 모조리 다 때리고 때릴 게 있나요? 때릴 게 없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은 전부 다 나쁜 놈들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예? 무슨 현상으로 나타나나요? 그게 정대철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정대철 측은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86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정대철 측의 말에 의하면은 그 나이 많은 것들은 다 물러가라. 누가 나이 많나? 정대철도 많다. 또 김뭐더라? 전주에 김뭐더라? 연대 나온 사람 있죠. 김원기도 많다. 그래 김원기가 내가 정말 나이가 많나? 물으니까 당신은 아직 많지 않는 것 같다. 이러다가 그래도 많은데 이래. 그래서 현재 노무현 정권도 매우 우리가 워치 오버 해야 될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잘해준다면야 뭐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386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가지고는 택도 없는 산더미 같은 일이 쌓여 있는데 겹겹으로 그러한 발상을 가지고 지금 나라를 이끌겠다고 지금 한참 시위를 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현상들이 이 한국 사회 전반에 어떤 분위기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젊은이, 서민, 또 일반인들로 하여금 징후감을 양상한 것입니다. 징후감을 전 나라에 지난 10년간 막 뿌리고 있어. 아마도 김정일이가 와서 직접 파괴하려고 해도 이렇게 파괴는 못할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징후감을 심고 있고, 두 번째, 서로가 서로를 불신토록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토록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갈등토록 만들어서 사회 도처에 갈등의 고울이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자연히 참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졌어요. 참지 못하는. 그래서 조금만 걸거치면 참지를 못해. 그래서 소위 인톨러러블한 사람들을, 톨러런스가 없는, 인내력이 없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 많은 기업가들, 많은 노동자들이 너죽고 나죽자 심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죽고 나죽자. 이러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지하철에 있던 40대인가 누가 기차에 타가지고 그 타 있는 아무
관계없는 60대를 칼로 찔러 죽였죠. 그러지 않았나요? 예?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찰. 예,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먼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사는 이가 점점 적어져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또 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일하는 사람도 점점 없어져 가고 하는. 그러니까 자연히 한국 사회가 공동화되어 가고 텅텅 비어 가니까 공장도 없어져, 점점 없어지니까 실업자 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한국에 늘어난 것은 실업자죠. 곳곳에 실업자고, 대학의 졸업생이 1년에 몇만 명이 나오는데 취직되는 것은 50분의 1도 취직이 안 돼요.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 호는 침몰로 향해 가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 견해가 어떤지 하는 것은 나중에 코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로 해서 한국 사회는 죽음 찬미의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